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크래크래님 감사합니다. 슈퍼땡스를 주셨어요. 덕분에 오늘도 커피 잘 마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잘 못 그리는 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영상 제작에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채널 방향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꾸려 나갈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봅시다. 뭐 아직도 이 페미니즘이랑 페미니스트들이랑 정치권이랑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치랑 왜 엮냐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또 한번 말씀드릴 게 생겼네요. 근데 사실 이거를 굳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거가 저는 좀 신기하거든요. 이거는 되게 뻔한 얘기고, 페미랑 좌파나 진보가 엮여 있지 않다라는 거는 뭐 똥을 밟았는데 냄새가 안 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어쨌든 얘기해 봅시다. 난 학교 나갔다가, 이게 그러니까 그 동덕여대생분이 올리신 글이에요. 물론 신빙성이 100%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뭔가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허위를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허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좌파 쪽 정당에 있어 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여러 번 제가 영상에서 강조하지만은 이 영상을 듣길 바라는 사람들은 니네가 아니에요. 니네는 그냥 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너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니네가 백날 욕해봤자 나는 이 영상을 계속 찍어낼 거야. 어쨌든 총학 본체인 사이렌 실체가 밝혀지면 정말 나라 자체가 뒤집어질 정도로 큰일이야. 그게 뭘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냐, 간첩이 어딨냐 하는데 졸라 많아요. 지금 뭐가 없어, 없기는. 그러니까 그거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걔네부터 의심해봐야 돼. 자, 한쪽에서는 비판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괜히 입고 닫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정치계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고, 실체가 밝혀진다면은 정계에 있으신 분들도 타격할 게 어마어마하거든. 그래, 이게 무슨 얘길까? 괜히 가만히 있겠냐고. 총학은 다 계획하고 있던 거였어. 과잠이 있냐고 물어보고. 와, 이거 그러니까 계획을 했던 거라니까, 이거. 그리고 외부를 좀 명확하게 밝힐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빠나 언니 거 과잠이 있냐고 물어봤어. 이게 그러니까 동덕여대 과잠만 있는 게 아닌가 보네. 그 과잠 시위 할 때. 그렇구나. 계속 학생들 개개인이 라카치를 했다고 하는데 걔네가 라카치를 했으면 했지 말릴 애들은 아니야. 그렇지. 이게 뻔한 얘기지 사실. 사이렌도 그런 애들 중 하나야. 정말로 간첩 같은 애들이 있어. 어떻게 구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김정은 키링 달고 다니던 애들도 있고. 그래, 괜히 그런 거겠냐. 그리고 자, 첫 번째, 관련은 무조건 있다. 두 번째, 관련이 없다 해도 같은 길을 간다. 그러면은 같은 패거리다. 같은 사상을 공유하면요, 그거는 같은 집단이에요. 그리고 2번은 사실 내가 많이 봐준 거야. 무조건 1번이야. 2번이라고 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신나하지 말고. 터미네이터 보여준다길래 한번 가봤는데 마이크 잡고 하던 말이 영화에서처럼 미제는 자기들 괴략에 넘어가 멸망할 것이다. 이거 계략이야 아니면 괴략이야? 뭐지? 어쨌든 그래, 이 얘기를 하는 애들이 빨갱이 말고 누가 있냐. 미제 타령하는 애들이. 하다못해 내 친구들도요, 그 장난이지만은 저 빼고 싹 다 좌파인 카톡방이 있거든요. 제가 어차피 거기서는 이제 그 친구들하고 교류를 끊어버려가지고 그냥 구경이나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좌파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계속 봐야 돼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좌파들 단톡방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미제 타령이에요. 미제라는 단어를 요즘 누가 씁니까 도대체? 근데 쓰는 애들이 있다. 누구? 간첩 애들, 좌파 애들, 좌파 애들. 뻔하지. 젊은 여자애들 찾아보면은 그런 쪽 집회에 사이렌 애들 있어. 왜 안 잡아가나? 정치계랑도 연관이 있는데 강연 같은 자리에 보좌관 같은 사람들한테 초대받아서. 그래, 괜히 이런 거냐고. 이 수준에서 덮어진 채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사이렌의 실체가 하나부터 열까지 숨기는 것 없이 다 밝혀진다? 그러면은 국가가 뒤집힐 만한 문제로 넘어갈 것 같아가 뭐겠어요. 이거 북한 혹은 중국, 이거 지령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사회의 해체, 현재 한국 사회의 해체, 이걸 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율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갈라치기를 왜 하겠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국민 숫자가 떨어지면은 무조건 국력이 약해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AI고 나발이고 그딴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이거 봅시다. 이거 사이렌, 뭐 인스타라네요. 여름 영화제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굿즈 증정. 여기는 김정은 키링은 없는 것 같아요. 없네. 근데 뭐 여기서 어쨌든 김정은 키링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달고 다녔다는 거구나. 야, 미쳤네. 그리고 이거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었죠. 이거 참고로 올라온 데가 소셜리즘 진보 닷넷이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트집 잡는다라고 말하는 빡대가리들이 있겠지. 야, 증거는 모아보면은 한 방향을 향해 무조건. 이런 걸 가지고 트집 잡냐가 아니고 이런 것조차 증거가 되는 거야.
멍청이들아. 자, 여기 있죠. 있지. 페미 뭐야 이거는. 여성회 페미. 아, 이게 지난번에 한 거잖아. 어쨌든 간에 소수자 이거 PC잖아. 그치? 지긋지긋하다 정말. 그리고 이게 뭐요? 이거 우리의 빨간 약 먹은 이거 그러니까 레드필 먹었다고? 그거는 니네 게 아닌디. 어쨌든 뭐 그래 먹을 수 있지. 아, 먹어서 남자같이 됐을 수도 있겠다. 아, 여기 있네. 근데 이게 그래,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지금은 대놓고 뭐 와가지고 총 쏴가지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야. 왜냐면 국가를 병들게 하려면은 이념이랑 사회를 망가뜨리는 게 최우선이거든. 그거를 하기 제일 쉬운 게 갈라치기야. 남녀 갈등이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가 된다고 누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가족이 해체가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 출산율이 떨어지겠지. 애당초에 사회에 혐오가 넘쳐나면은 그 나라는 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걸 원해서 지금 북한 지령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나는 차라리 이번 동덕여대 사태가 잘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멍청한 아군이 되게 무서운데, 이걸로 인해서 아마 많은 것들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민주당 조용히 있다가 진성준 의원 갑자기 나섰죠. 그것도 멍청한 아군이야 사실. 그리고 이것도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무엇보다 얘네들이 아무리 멍청하고 사리분별이 안 된 어린 애들이라지만 경찰이 제압하러 올 때인데 아무런 뒷배도 없이 이런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 거다. 그래, 뭐가 있다라는 거야.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요, 그 김명애 총장님이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경찰을 공권력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가 나름 초창기에 이제 뜨거운 논쟁거리였어요. 근데 저도 그때는 불러야 되지 않나? 근데 부르면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부르면은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민족은 선동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잘못해가지고 뭐 하나라도 건드렸어 봐. 그러면은 언론에 난리가 났을 거야. 공권력이 여성을 탄압한다, 이딴 얘기 했을 거라고. 그거를 이분은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바로 고소를 던진 거지. 근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참 교육자인 게 기회를 주려고 했어. 근데 기회를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노답이라서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거겠죠. 그래서 금융치료.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찍어 누르는 거죠. 찍어 누르는 거 필요합니다. 이거 나쁜 단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죠. 이재명이 무죄가 났어요. 저는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은데, 그거랑 엮여가지고 이게 만약 경찰이 개입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정말 해안이 있으신 분이에요. 특히 진짜로 그 82년생 김지영이 하는 개소리를 실제로 겪고 살아오신 분이 이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분이 굉장히 여성 심리를 잘 알고 계시니까 잘 막아내신 거겠죠. 역시 여대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뭔 생각으로 올렸을까요 도대체? 법적 책임 운운하면서 학생들을 비난했습니다. 비난할 만하니까 한 거죠.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럼 두둔을 안 해야 되는데 본말을 뒤바꾼 게 아니지. 비민주성 그러니까 왜 이게 보세요. 민주를 항상 얘네가 이용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유를 빼놓고 얘기한다고. 얘네가 민주주의에서 전부 다 괜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야. 민주 타령하는 거는 그들이 선동을 위해서 항상 민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게 민주라는 게 전체적으로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사자로서 권리를 철저히 무시당한 것에 분노한 게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거잖아. 상정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난리친 거죠.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학생들만 비난하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올렸다고 난리 났다. 이거 발언하고 욕을 뒤지게, 같은 당에서도 욕을 뒤지게 먹고 있던데, 이래서 멍청한 아군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골수 좌파들이 가급적이면은 교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덕여대 사태를 걸고 넘어져서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가 이게 민주당이 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김대중 때부터 여가부가 생겼죠. 여가부 생긴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대학 출신은 채용해서 걸러내고 싶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혐오가 아니고 비하도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업에서, 어느 미친 기업에서 손해볼 짓을 자진해서 합니까?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여기가 뭐 학교나 그런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데가 아니라고. 그리고 미쳤다고 이런 또라이들을 며느리로 받아요? 들어오면 또 여기도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 부시고 라카칠할 텐데 집에다가. 답답합니다. 민주적인 절차였어. 왜냐면은 애당초 시작도 안 했다고. 그리고 그 논의가 나왔을 때 문제는 총학회장이 거기 있었어, 그 자리에. 그리고 대학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도출하는 거는, 이거는 대학이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떼쓰고 감성팔이하고. 여러분, 이쯤 됐으면 이제 보여야 돼요. 민주당이 어떻게 사람을 선동하는지를 이걸 통해서 좀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근거도 충분치 않은 피해 금액을 공개하면서 이거 지금 봐준 거야, 54억은. 이거 내가 물론 미국 기준이라 다른데
여기서 건축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54억은 택도 없대. 한국 돈으로 치환해도 한국 물가로. 여성 혐오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너네인데 민주당이에요 이게. 왜 이런 거를 자꾸. 그리고 근데 여기다 봤더니 딱 적당히 중립적이고 못할 소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이 간첩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애들. 여성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동덕여대 시위 불법 악마화 프레임은 여성 혐오의 증거다. 나는 이 여성 혐오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뭐 실제로 여성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여자는 이뻐야 된다. 뭐 이쁜 여자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여성 혐오 발언이래. 뭔 미친 소리야 그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요. 그걸 혐오 발언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불법. 손해의 프레임으로 이동시키는 정치권. 손해를 본 것도 맞고 불법도 맞아. 이건 프레임이 아니라 팩트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좌파 계열, 진보 계열의 가장 큰 문제인데 피해자성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팩트를 감성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자, 이쯤 됐으면은 근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민주당을 잘못 알고 지지하셨던 분들은 이제 슬슬 넘어와야 돼요. 이쯤 됐으면 알아들어야 돼.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를 불법과 손해의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을 악마화하는 정치권, 언론, 기업의 성차별적 시선과 태도가.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직접 만든 거잖아. 사회 탓을 하지 말라고. 원래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널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네 탓이에요. 왜냐? 저 사람이 널 좋아하게 행동을 했어야지 저 사람이 널 좋아하겠지. 그치? 나와 남이 있어. 남이 나를 싫어. 그럼 그거는 내 탓.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었어야지. 근데 그게 싫다? 그러면은 네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어. 대신에 책임도 내가 진다. 이 되게 간단한 인간사를 얘네는 부정하고 싶어해. 감성으로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지.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 영상들에 걸쳐서 사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같아요. 모든 것은 남 탓을 백날 해봤자 바뀌는 게 없어요.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이걸 얼마나 여러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게 참 답답한 현실인데 어쨌든 저는 언젠가는 그래도 한 명에게라도 더 닿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계속 만들 겁니다. 폭력사태 비문명 맞잖아. 그 여대 출신을 채용하고 싶겠냐고. 이거는 되게 오래된 화두예요. 뭐 그리고 요즘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더만 블라인드인지 에탄지 어딘가에 막 돌아다닌다며. 그 덕성여대 서류는 대충 보고 그냥 내다 버렸다고. 근데 여대가 여대를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리고 그거를 백날 비난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회는 항상 그 인과관계에 따라 돌아갑니다. 내가 삽질을 해놓고 혹은 내가 뭔가 분탕을 열심히 쳐놓고 그 분탕을 안 받아준다고 백날 징징거려봤자 어떻게 합니까? 분탕을 쳤으면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게 되는 게 당연하죠. 특히 기업은 이윤 추구하는 데라니까. 이분이 저기구나. 매너의 역사이다. 피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은 변함이 없다. 인성, 직장 매너에 관한 객관적 측정을 강화하고 채용 프로세스에 포함하도록 주문했다. 이 여대, 동덕여대죠. 교내 시설물 파손, 지워지지 않는 비가역적 낙서.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을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 이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사단을 해놨는데 결국 이거는 여기에 정면으로 들어맞는 얘기잖아. 안 그래? 학교 공동체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아니었잖아. 문제의 본질은 그러니까 그 문제의 본질이 공학전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문제의 본질은 이게 폭동이라는 거야. 이걸 자꾸 논점을 흐리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지금. 학생 의견 수렴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으로 애당초에 뭔가 수면 위로 나오지도 않았다는 것 자체도 지금 얘네는 계속 팩트를 틀고 싶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되게 어이없는데 이거 아마 아닐 거예요. 동덕여대 관계자라는 사람이 뭐 백업은 실제로 한 건 맞는데 그걸 가지고 그 특정하기 위해서 CCTV를 분석할 계획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누굴까? 이 수상해 지금 되게. 이것도 신뢰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사실 이게 실제라면은 지금 언론 플레이가 시작된 겁니다. 아마도 진성준이 개입하면서부터 뭔가 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좀 잘 봐야 되는데 얘네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교무처에서 공지가 올라왔어요. 2학기 종강을 앞두고 기말고사 등 학사 운영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기말고사 강좌는 이때까지 녹화 강의 수강하여 출석이 인정된다. 그래, 출석이 지금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였었죠.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출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를 응시하려면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일까지 출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기말고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 처리를 할 수 없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래잖아. 어쨌든 교무처에서 지금
자,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입니다. 미충족과 기말고사 미응시 교과목은 예외 없이 F 처리됩니다. 여기 나도 일단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지들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로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언이네요. 기말고사 일정, 계절학기 일정, 성적 처리 등을 학칙 등 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10대 때 거지 같은 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냥 봤잖아요. 3억 3천 얘기 나왔을 때도 우리는 못 내줘. 뭘 못 내? 니네가 지들은 낼 생각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니네가 내기 싫고 내고 싶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거라고. 근데 얘네가 여기에도 유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네 기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회 시스템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법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페미나 PC나 좌파 진보가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분이랑 마음, 감성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그거를 최대한 길들여가지고 사회 시스템의 전복을 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정치 이야기 지긋지긋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 건 알아야 돼요.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내 나머지 영상, 이 영상을 처음으로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은 나머지 영상을 꼭 보세요. 어떤 식으로 페미니즘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진보와 연결이 돼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좌파 애들이 그걸 보고 뭐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뭐 모든 게 다 정치랑 엮여 있냐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그런 댓글은 그냥 멍청한 애들이에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엮여 있는 게 맞아요. 대표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쟤네를 대할 때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할 생각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쟤네도 그런 게 없거든요. 감성 타령하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 하는 식대로 비합리적, 비논리적이어도 그냥 그걸로 쟤네 때려잡으면 돼요. 극단적인 이분법,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 쟤네를 상대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네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열려있는 우판 줄 알았는데 꽉 막힌 수국 꼴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게 괜찮다고, 상관 안 해요. 그딴 얘기 듣는 게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 영상을 안 만들겠냐.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이미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민주당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무서운 거라고, 쟤네는 지금. 그러면은 제대로 지금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겠죠. 저는 그게 목적입니다. 한국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이런 쓰레기 같은 페미니즘이랑 공산주의, 사회주의, PC주의가 설치는 그런 사회를 바라지 않아요. 나는 내 아이들이, 그리고 내 아이의 친구들이 정상화된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남이 이룬 것을 노력하지 않고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좌파식 사고방식에 그런 비겁한 인간이 되지 않길 바래요. 아무리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죽을 듯이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을 정당하게 누리는 사회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회의 공정은 좋은 가치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파괴하거나 남의 노력을 해를 끼치거나 남의 권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태는 자유가 아니고요. 평등도 공평도 아닙니다. 결과의 평등은 결과적으로는 그 배려받은 대상을 멸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일조할 겁니다. 왜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결과의 평등의 혜택을 본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인간은요 굉장히 자기 이익에 민감해요. 그 사람을 실제로 그 자리에 걸맞는 대우를 해줄 것 같습니까? 제발 정신 차립시다. 주변에 보면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혹은 뭐 민주당이 무슨 페미, 무슨 공산주의, 무슨 사회주의랑 관련이 있냐라고 말하는, 정말로 뭘 몰라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은 정말로 뭘 몰라가지고 그냥 민주당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되돌리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랑 뭔가 토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반박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소용없어요. 너네의 의견이 궁금하지 않아요. 어차피 정치는 토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가 어쩌네 저쩌네 그런 얘기 백날 해봤자 내가 듣겠냐? 관심 없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가 좌파, 진보가 공산주의, 페미, 사회주의, PC 얘네랑 한 몸이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뭐 윤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쪽으로 빠져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름 신사답게 물어보시는 사람 제가 욕은 안 하지만은 그게 제 쟁점이 아닙니다. 그거는 딴 채널 가서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답변 드리자면은, 뭐 내가 운전을 해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왔어. 그럼 그거 피한다고 내가 옆차를 들이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니네 말을 들을 생각도 없고 니네 의견이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또
얘도 열린 우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수구 꼴통이었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미. 뭐 댓글을 날려버려가지고 이제 안 보이겠지만, 근데 그거는 니네가 정한 프레임이잖아. 니네 마음에 드는 우파는 열린 우파고 니네 마음에 안 드는 우파는 그 말이 안 통하는 꼴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그렇지만 니네가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왜냐? 니네는 원래부터 니네 사상이나 니네 마음에 안 들면은 그렇게 몰아붙이잖아. 내 주변에 있는 공산당원들이나 좌파들 다 똑같아. 지 말에 동조하지 않거나 지가 얘기하는 논리에 내가 반박을 하면은 내가 답답하고 막혀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꺼져 이 새끼들아. 내 인생에 어차피 니들 필요 없어. 꺼져. 어차피 니네를 우리 측에 데리고 갈 생각도 없고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같은 한글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좌파가 생각하는 소통은 그냥 니네 말이 맞아야지 된다라고 우기는 거밖에 없잖아. 떼쓰는 거. 그런 애들이랑 무슨 토론을 하고 무슨 의견을 나눠. 그래서 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난리 안 치는 애들을 괜찮은 좌파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이제 욕하고 시비 거는 애들은 꽉 막힌 좌파. 똑같은 거야. 니네 프레임을 내가 그대로 갖다 쓸 거야 이제부터. 괜찮지? 니네 모순에 한번 빠져 죽어봐.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